안녕하십니까. 5박 4일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1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회를 제가 올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말미에 녹음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요. 길게 정적이 흐르다가 다시 내용이 이어집니다. 혹시 17회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정적이 나와서 이제 녹음이 끝났나 보다 하고 다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다시 되돌아가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김지아 선생과 이쪽 그 문화연대 진영 쪽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탈근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탈근대의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또 근대의 거대 담론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녹음했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개념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연대는 실천 조직이죠. 그리고 그 실천 조직에서 문화교육이라는 교육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화교육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은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교육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건하겠다. 오늘날에는 공교육이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에서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그것이 전 사회적인 그물망이 되고, 그렇게 문화가 바탕이 되어서 건설되는 그물망으로 문화사회를 이룩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문화연대의 기획이었던 것이죠. 2002년 12월 6일에 문화연대는 문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문화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1295명의 이름으로 21세기 문화교육운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문화교육에 대해서는 21세기 문화교육운동 선언문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2003 문화교육운동 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연대의 문화교육 이념이 아주 잘 설명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지금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의 내용이네요. 지식교육, 인성교육, 예체능교육의 균형 발달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교육체계의 이념을 문화교육이라 부르고자 한다. 중략. 제가 중략한 것입니다. 문화교육에서 문화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신체적, 감성적, 윤리적, 지적 복합 능력의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전승되는 삶의 방식이자 인간적 잠재력의 총체, 생명 다양성에 따라 구현되는 인류학적 문화 다양성 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교육은 따라서 기존의 예체능 교육을 훌쩍 넘어선다. 그것은 지식, 인성, 예체능 교육의 관계를 재조직하여 인간 능력의 역동적 복합성, 즉 문화적 리터러시를 활성화하고 파괴되고 있는 공동체적, 사회적 연대의 기초인 사회문화적 자원, 민주적 생태적 습성을 재활용하려는 새로운 교육 이념이다. 기존의 지식교육, 인성교육, 예체능교육은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능력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배제한 나열식 교육일 뿐이다. 이제 기존의 예체능 교육을 지식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예체능 인성교육과 그리고 인성교육을 지식 예체능 교육과 역동적 상호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략. 새 교육과정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신체적 발달 단계에 입각하여 문화적으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중략. 지식교육, 예체능교육, 인성교육 관련
교과 영역들의 관계를 문화적 리터러시의 견지에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까지 21세기 문화교육운동 선언문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시 문화연대 쪽 인사들은요, 영상매체, 영상문화와 통합교육에 요즘 말로 쉽게 하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인식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영상매체, 동영상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대중문화와 우리의 일상문화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에서도 지금 점점 통합교육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미 그 당시에 전교조랑 문화연대 측에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지만 또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건 적극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문화연대에서 주장하는 문화교육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학교 교육에 적용시키고 학교 교육과 결합시키고 그것들이 일반 교과목 안으로 다 들어가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영상문화에 대한 영상매체에 대한 조작 능력 또 비평 능력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문화적 리터러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말들이 자주 동원되었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문화교육은 문화연구자들의 교육적 실천을 지향한다. 이렇게 설명이 된 자료도 있습니다. 왜 제가 문화연대 인사들, 문화과학 진영의 인사들은 문화연구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철학적 인식은 문화연구에 바탕을 하고 있었고 그것의 실천이 문화운동인데 그 문화운동의 한 중요한 측면으로 문화교육이 주장되었던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교육은 기존의 교과 지식의 단순한 전달이나 암기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 능력의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문화교육의 방법론이 또 21세기 문화교육운동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한번 관련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어교육을 언어문화교육으로, 사회교육을 사회문화교육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철학교육을 신설하며 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음악교육을 소리문화교육으로, 미술교육을 시각문화교육으로 전환하고 영상문화교육과 연행문화교육을 신설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에 한정해보면 정형화된 예술 지식과 기능 획득이 아니라 생활세계에 뿌리내린 취미의 형성, 대중문화의 능동적 수용과 비판적 이해, 자연과 생명의 전면적 체험 등이 새로운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폭넓은 미적, 생태적 체험 훈련은 감수성과 상상력, 반성적 판단력을 촉진하여 감각적 쾌감에 기초한 일상적 취미 형성과 도덕적 선을 함양하고 대중문화와 고급예술, 인지적 능력과 도덕적 실천을 상호 배제가 아닌 매개의 관계로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화교육 안에서는 공교육이 완전히 환골탈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안에서 또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냐 하면요. 제가 또 관련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학교는 학교 밖의 도시공간, 즉 광장, 공원 등 공공영역과 문화시설들, 즉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예회관, 문화의집, 정보센터,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문화시설, 영상 미디어 센터 등과 연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 즉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 어린이 방송국 등 이런 식으로 거대한 교육적 그물망을 갖추는 21세기의 범국민적, 범국가적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교육 개념은 애초에 독일에서 수입되었던 문화교육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통합교육과 어떤 영향관계를 발견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를 읽어보면 이 당시의 문화연대 측 인사들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켈라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예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의 통합교육, 지금 생각해보면 그 켈라츠의 방식이 완전히 급진적이었다나 완전히 새롭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켈라츠의 방식으로 대학이나 학교 교육을 개선해 보는 것이 약간 논의되기도 했었습니다. 문화교육의 개념에서는 과목 간의 경계가, 과목들의 기존 경계가 상당히 허물어져 있죠. 그 경계가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통합교육이 추구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문화교육의 개념에서는 장르적인 예술교육은 강조되고 있진 않지요. 완전히 그런 것이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개념적 이해, 이러한 논리 구조 속에서는 장르 예술 교육은 아무래도 그리석 바람직하게 적극적으로 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번 회는 마치도록 하죠. 장르 예술 교육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